다 투기꾼인데, 네 번째는 포지션 트레이더다. 그래서 통상 포지션 트레이더다라고 하면은 수주나 수개월 동안 그냥 사거나 팔거나 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샀다 팔았다 제일 빈도수가 높은 게 스캘퍼고, 그 다음에 데이 트레이더고, 그 다음에 스윙 트레이더고, 그 다음에 포지션 트레이더입니다. 포지션 트레이더는 수주나 수개월 동안 사면 산 채로, 팔면 판 채로 그냥 포지션을 가지고 가는 그런 투기꾼이다. 스페큘레이터다. 근데 포지션 트레이더를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outright 포지션이 있고, 다른 하나는 spread 포지션이 있어요. outright 포지션은 그냥 사면 산 채로, 롱 포지션은 롱 포지션 채로, 숏 포지션이 숏 포지션 채로 수주나 수개월 동안 기다리는, 어떻게 보면 조금 순수한 형태의 포지션 트레이더죠. 스프레드 포지션 트레이더는 조금 위험 관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투기는 하되 이게 너무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나름대로 조금 hedge를 거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투기는 하는 그런 형태가 스프레드 포지션입니다. 여기 예가 나오는데요. 스캘퍼의 예예요. 이거 실제 예입니다, 이게. 물론 1984년 논문에서 나온 예지만, 10시 5분 29초에 두 개를 샀다가 10시 6분 47초에 두 개를 또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5개를 샀다가 또 하나씩 팔고 둘씩 팔고 5개 산 거를 그 한 1분 지나서 1분에서 1, 2분 사이에 또 다 매매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샀다 팔았다 분 단위로, 틱 단위로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는 매매가 제일 빈도수가 높은 게 이게 스캘퍼다. 그러면서 뭐 시장 끝나기 전에 자기 포지션 정리를 하겠죠. 스캘퍼도. 데이 트레이더도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은 스프레드 포지션 트레이더입니다. 그러니까 포지션 트레이더인데, 그러니까 수주나 수개월 동안 자기 포지션을 갖고 가는데 조금 리스키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 사람들은 그 7월 밀가루 선물, 밀 선물과 옥수수 선물이 있는데 이게 이제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밀 선물이 더 가격 하락폭이 좀 현저하게 크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밀 선물에 숏 포지션을 취하는 거예요. 밀 선물을 팔면서 불안하니까 옥수수 선물을 사요. 그래가지고 이거 두 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반대 매매에 의해서 정리해서 이익 실현을 하는데, 밀 선물, 하나는 사고 하나는 팔면서, 그러면서 뭘 하는 거냐? 위험 관리를 하는 거다. 그렇지만 뭐를 파느냐? 조금 더 가격 변동이 심하게 떨어질 것 같은 거를 팔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네트로는 이익을 챙기는데, 옥수수 선물은 조금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거기서 손실이 발생을 하겠죠. 만약에 올랐다면, 여러분 이제 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롱 해지, 숏 해지를 조금 이따가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뭐, 이 얘기는 그냥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들으십시오. 하여튼, 하나는 사고, 하나는 파는 시계, 그러면서 위험을 컨트롤 하려고 그러는, 그러면서 투기를 하는, 이게, 스프레드 포지션, 트레이드인데, 통상 하나는 살고, 하나는, 판다. 여기서는 이걸 샀고, 이거는 팔았고, 팔아서 이익 보려면 빠져야죠. 그러니까 더 많이 빠질 것 같은 거를 파는 겁니다. 여기서 뭐 결과적으로, 콘에서, 조금 샀는데 이게 조금 빠졌기 때문에 조금 손실을 봅니다. 그래서 네트로는, 밀 선물 팔아가지고 한 2,337.5불 이익 보고, 해지용으로 콘 선물을 사가지고 575불 손해보고, 그 네트로는
1862.5불 이익이 난 거죠. 자, 이런 게 스프레드 포지션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투기를 하면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얼마만큼의 이익이 나느냐. 거래 비용 고려했을 때 별로 이익이 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신문에 가끔 보면 뭐 자기는 뭐 10년 펀드 매니저로 활약을 했다. 속된 말로 계좌 한번 까보라고 그래 보세요. 물론 이제 펀드 매니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돈 관리를 해주니까 이 사람들은 헤지도 하고 아비트라지도 합니다. 근데 전문 스페큘레이터, 전문 투기꾼들이 돈 벌기가 어때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거래 비용을 특히 고려했을 때는 별로 이익을 내지 못합니다. 이익을 내지 못하고요. 여러분, 뮤추얼 펀드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남의 돈을 대신 관리해주는 펀드예요. 그런 펀드 중에 커머더티 펀드 또는 커머더티 풀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스페큘레이팅을 전문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스페큘레이팅을 전문으로 해서 돈 벌기가 어려우니까 통상 한 70%는 아주 안전한 데다 투자를 하고, 예금 같은 데다 투자를 하고, 또 머니마켓 같은 데 투자하고, 나머지 70%는 안전한 데 투자하고, 30%만 스페큘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통상 그런 종류의 뮤추얼 펀드를 커머더티 펀드 또는 풀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파생 상품 관련 한 스페큘레이티브 펀드죠. 근데 70%는 안전하게 30%는 스페큘레이팅을 하는 건데 그 결과가 어때요? They don't beat the market.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이상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퓨처 마켓은 에피션트하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할 수가 있지만 스페큘레이션 해서 요즘은 돈 벌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멋있어 보이죠? 멋있어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거래 비용 제하고 과연 돈을 버느냐? 연구 결과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 선물 시장은 제일 많이 활용되는 구석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해증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해저는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해저라고 하죠. 이론적으로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롱 해저랑 숏 해저가 똑같은 양만큼 서로 해지를 하려고 그러면 스페큘레이트 하려는 사람들 없이 해저만 가지고 해징이 가능해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게 딱 안 맞아집니다. 그러니까 롱 해저 하는 사람과 이 얘기 설명을 안 하고 미리 얘기를 해서 뭐하는데 조금 이따 설명할 겁니다. 롱 해저 사람과 숏 해저 하는 사람이 그렇게 딱 악으로 맞춰서 해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룹으로 롱 해저는 롱 해저대로 있고 숏 해저는 숏 해저대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해저로서 네트로 봤을 때 롱 해저로 네트가 떨어지든지 숏 해저로 네트가 그룹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포지션을 스페큘레이터가 포지션을 취해줘야지만 이게 전체 시장이 맞아떨어집니다. 여러분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시간에 파생상품 시장, 선물 시장 포함해서 어떻다고 그랬어요? 롱과 숏 했을 때 이게 정확하게 똥똥이 돼가지고 넥 포지션이 제어가 된다고 그랬죠?